자, 지금부터 제8회 김종철 문학상 및 제3회 김종철 시학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시 쓰는 이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철 문학상은 지난해 발표된 시집 가운데 독자적인 시적 방법론과 세계인식을 통해 밀도 있는 사유를 보여준 작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겨둔 못대가리 하나가 쏙 고개를 내밀어내듯 숨길 수 없는 개성과 힘을 지닌 시집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종철 시학상은 뚜렷한 문제의식과 예리한 감시관을 바탕으로 사유를 개진한 글, 그리고 분석과 설득력이 돋보이는 비평 및 논문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 테이블에 있는 문학수첩의 대표이신 강봉자 사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 테이블에 시인이시고 전 중앙대 교수이신 감태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론하시는 서울대 전 교수이신 장경렬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시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셨던 문학평론가 정명교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시고 한양대학교 국어문학과 교수이신 유성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래 바로 옆 테이블로 건너가서 문학평론가이신 중앙대 이경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바로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이신 김종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시고 대진대 교수이신 심재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문학평론가 강계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시인이시고 영화평론 글을 아주 잘 쓰시는 경희대 안순범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시고 동덕여대에서 시를 가르치고 있는 여태천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시자 문학평론가인 김재홍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옆 테이블에 시인이신 문정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신 염창권 선생님 모셨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신 시인이시자 동국대에서 시를 가르치고 있는 박형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옆에 문학평론하신 이찬 선생님 오셨습니다. 시인이시고 협성대에서 시를 가르치고 있는 김병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 쓰는 길상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맨 뒤에 민음사 박혜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김종철 문학상 김종철 시학상 시상식에 맞춰 한양대학교 유성호 선생님께서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축사는 우리 장경렬 선생님 하셨는데 제가 어느덧 이런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축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축사는 축하의 말씀인데 먼저 그 김종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세계 생애를 기리는 문학상 제정을 문학상이 먼저 하고 또 지금 시학상을 5년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수상자들을 이렇게 축적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김종철 선생이 그 한국일보 등단작이 재봉이라는 작품인데 그때 이제 결혼 전이지만 작품은 아주 신혼생활에 단란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일단 허구적이긴 하지만 아내 그 재봉이 나오고 아주 눈이 내리는 환상적인 장면인데 또 이채로운 것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집의 표제작이었던 절두산 부활의 집도 또 아내와 또 이렇게 방을 하나만 이렇게 얻어놓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요. 앞에 것은 신혼방이고 뒤에 것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있는 방인데 그게 수미상관처럼 그 김종철의 생애에 우리 강복자 대표님께서 이제 워낙 상징적으로 또 동행을 했는가 이런 걸 실감 있게 전해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세계를 또 살아계실 때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적 평가랄까 후광이랄까 사실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전집을 내고 또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인이 있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되살필 수 있는 그런 자원임을 이런 문학상이나 시학상이나 또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손길들이 보태졌고 시간과 정성이 축적돼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종철 문학상은 이번 수상자를 김이듬 시인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를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다 와 계신데 김이듬 시인은 다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에 포에즈라는 잡지로 등단하셔서 한 25년 반 사반세기 동안 자신의 오롯한 세계를 누구하고도 닮지 않은 세계를 보여줘서 한국 시단의 시사에 기록된 시인입니다. 그 4, 5년 전인가요? 그 전미 번역상과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국제적 명성과 파급력을 가지는 그런 시인으로 우리 기억 속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번에 김종철 문학상 이름으로 호명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그의 원숙함과 치열함이 이 시집에 동시에 구현되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학상의 두 분 수상자는 평론상과 논문상으로 나누는데 평론상 이희우 선생의 유행에 대한 단상 신인과 백가경의 시를 평론했는데 아주 일단 평론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런 인상을 준 아주 유행이라고 하는 해묵은 단어를 시단의 교양과 잘 조응시켜서 아주 가독성 있고 스피디한 문장으로 잘 쓰셔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상은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시학회라고 하는 이제 시전공자들에게는 일종의 메인 학회가 있는데 그 한국시학회 정기 학술대회를 빌려서 김종철 선생님과 특집으로 해서 한 5분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 형태로. 그래서 그 발표된 5편을 포함해서 그동안 1년간 그 발표된 논문 중에 가장 우수하고 또 시의성이 있고 또 김종철 선생의 시정시를 잇는 그런 작품을 뽑아서 우리 전철희 선생의 김종철 초기시에 나타난 죽음 시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학상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김종철 선생의 시에 대한 그런 학술적 리뷰를 이번 기관을 통해서 다른 연구자들한테 좀 확산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이듬, 이희우, 전철희 세 분의 수상과 오늘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철 문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심사 경과 보고를 중앙대 이경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하는 중앙대 이경수입니다. 제8회 김종철 문학상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심 심사는 오늘 전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제가 하는 줄 알았더니 다들 오셨는데요. 박형준 시인, 이참 평론가,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했습니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시집은 모두 8권이었습니다. 시인으로서 오래 품어온 묵직한 문제의식을 연륜 있게 펼쳐 보여준 시집부터 젊은 시인 특유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도전적인 시세계를 보여준 시집까지 8권의 시집은 제각기 다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각 시집의 개성과 색깔은 달라도 오래 눈길을 머무르게 하는 시적 성취를 보여주는 시집이 여럿이어서 요즘처럼 AI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위협해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시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에 잠시나마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8권의 시집에 대해 심사위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 권의 시집으로 어렵지 않게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수상작은 3명의 심사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지한 유일한 시집이기도 했습니다. 제8회 김종철 문학상의 주인공은 그렇게 김이듬 시인의 시집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이듬 시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는 이미 확고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김이듬의 세계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개성을 밀어올려 김이듬을 극복한 자리로 나아간 시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토록 참혹한 시절에 시쓰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작 집이 불타니 언어의 집이 사치 같았다 라고 이제 생활가시라는 김이듬 시인의 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느끼면서도 왜 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온몸으로 시인이 통과해간 질문과 우리를 마주서게 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재난 이후의 시쓰기가 쓰는 주체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고 어떻게 몸을 바꾸는지 김이듬의 시는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재난 이후에 시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김이듬의 수상 시집은 재난을 온몸으로 겪은 시인의 언어를 통해 시의 존재 의미에 대한 성찰에 이릅니다. 이번 시집에서도 시인은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처럼 어디에도 소속되거나 등재되지 못한 채 유령처럼 살아가는 타자들에 대해 탐색합니다. 파국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시이지만 그럼에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씀으로써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존재가 시인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끊이지 않는 재난과 전쟁, 예고 없이 닥쳐오는 파국을 통과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이 시대 시인의 표상일 것입니다. 김이듬의 이번 시집은 파국을 겪은 시인이 모든 것이 사라진 무 앞에서 시의 존재 이유를 찾고 서정시의 본령에 다가가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이듬 시인의 제8회 김종철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종철 기념사업회 회장인 감태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8회 김종철 문학상 시인 김이듬. 위 시인은 시집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 해서 정직한 경험의 목소리를 통해 삶의 날 것 그대로의 서사를 예술적 경지로 승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주었으므로 주문학수첩이 제정한 김종철 문학상 제8회 수상작으로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심사위원 박형준, 이경수, 이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자, 꽃다발 드리고 싶으면 지금 드려도 됩니다. 다음은 김종철 시학상 시상이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심사 경과 보고를 정명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올해의 그 심사라기보다는 지금 이 3년이 됐는데요. 이 3년 동안에 그 경과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경과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년 전에 그 김재용 시인이 비평가들에게 그 뭔가 좀 이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문학상이 있고 그리고 소설가 시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평가에게 주는 상은 하나도 없었고 예전에 있던 것들도 바로 소천 비평상이나 뭐 팔공 비평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평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소위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독서 혹은 갱신적 독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가들은 자기 작품 세계에 매몰될 수도 있고 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새 비평이 너무나 매력이 없다 보니까 책 뒤에 그 표사나 이런 데에다가 추천사 쓰는 것도 전부 작가들끼리 서로 서로 써주죠. 서로 써주거나 아니면 셀럽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플루언스 경제라고 요새 용어로 쓰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유통 자체가 이 서로 상찬하는, 그래서 늘 기쁨만이 가득한 그런 어떤 그 문화 유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성찰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혀가고 있고,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비평의 의상이 점점 추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 문화구첩의 강 대표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응했고, 그러면서 이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올해 이제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셨지만, 또 한쪽 마음속에는 마음속에 평생의 그 정인이신 김종철 시인에 대한 어떤 이 비평적인 어떤 그 조명에 대해서 은근한 어떤 그 바람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한 내색을 전혀 하시지 않고 오로지 그냥 좋은 비평을 혹은 좋은 논문을 쓰는 그런 그 젊은 연구자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그리고 비용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운영위원들은 이런 받기만 하고 정작 김종철 시인이나 혹은 이 강 대표님의 어떤 은근한 소망을 갖다가 충족해 드릴 수는 없어갖고 그게 사실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니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항상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김종철 시인과 관련된 어떤 일종의 본격적인 모노그래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올해 처음으로 김종철 시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어떤 그 논문 심포지엄을 열었고 그 심포지엄에서 한 분을 논문상의 그 수상자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마음속에 이 짐을 갖다가 더는 아주 뿌듯한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강 대표님께서도 무척 만족하셨던 걸로 저를 알고 있어서 3년 동안에 그래도 제가 그냥 맨날 운영비만 받은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뭔가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에 좀 하여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젊은 평론가들이나 젊은 연구자들에게 대한 지원 아마 계속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또한 김종철 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종철 시인과 동세대의 시인들로 이제 조금씩 넓혀가면서 점차적으로는 김종철 세대의 하나의 시학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그 시학을 통해 갖고선 한국 시단의 지평을 갖다가 조금 더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길들도 이제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런 아주 작지만은 그래도 보람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제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젊은 이 평론가들이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평론과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특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요. 우리 운영위원 선생님들이 전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이럼으로써 여기까지 또 우리의 3년 동안의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운영위원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종철 시학상 운영위원회 회장이신 정명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수상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김종철 시학상 평론상 먼저 수상하겠습니다. 이희우 귀하께서는 비평의 역동성을 보여준 탁월한 평론을 발표하여 한국 현대시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고 김종철 시인의 뜻을 기리는 제3회 김종철 시학상 평론상을 수여합니다. 김종철 시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교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철 시학상 논문상입니다. 수상자는 전철이 평론가입니다. 자, 상장 귀하께서는 김종철 시를 연구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현대시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고 김종철 시인의 뜻을 기리는 제3회 김종철 시학상 논문상을 수여합니다. 김종철 시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교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꽃다발 전달해 주세요.
다음은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2025년 김종철 시낭송대회 김종철상 수상자이신 강수민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1. 김종철. 그렇다. 오늘이 그날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날이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날이다. 오늘이 어저께의 어깨를 뛰어넘고 내일의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꿈만 꾸었었다. 오늘이 그날임을 알지 못했다. 나를 걷어가는 그날인 줄을, 내 나다를 털어 골라두는 그날인 줄을, 나를 넣고 물을 부어 밥솥에 끓이는 그날인 줄을, 나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씹는 그날인 줄을 알지 못했다.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고 어떤 이는 술 마시며 욕질하고 어떤 이는 무릎 꿇고 연도하는 그날인 줄을, 언제 우리가 오늘 이외의 다른 날을 살았더냐, 어째서 없는 내일을 보려 하였더냐. 오늘은 어제의 껍질이요, 내일은 오늘의 오늘이다. 모든 것이 오늘 함께 발장을 끼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오늘이 그날이다. 다음은 문학상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희등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깐느 영화제 트로피 같지 않나요?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상을 받으니까 지금 열이 나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밥도 못 먹고 오늘 또 그래가지고 빨리 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기쁜 일이고, 제가 약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조금 적어봤는데요. 올해 2월 20일 금요일 저녁 6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다저녁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버스 안에 있었고 또 이어폰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좋은 전화겠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김희등 시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 연락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김종철 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김종철 시인님의 시를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별로 김종철 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받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경수 선생님께서 김종철 대표시 읽기를 이제 내시면서 시인에 대한 김종철 시인의 시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소시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럼 나 김종철 시인의 어떤 시적인 세계와 좀 다 있구나 생각을 하다가 그 뒤에서 조금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해오면서 포착한 예리한 시선에서는 또 제가 아닌데 이렇게 좀 갈팡질팡을 했습니다. 아까 유성호 선생님께서 제가 사반세기 시를 써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절필할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오래 썼는데 제가 한 등단하고 10년 정도는 나 이렇게 시를 잘 쓰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하면서 마음에 멍이 들었었어요. 그 이후에 한 또 10년은 내가 제가 진주 출신이거든요. 경상남도 진주. 그래서 내가 시골 출신이고 어디 가도 왕따인 것 같고 신들은 자기들끼리만 친한 느낌이 들어서 또 마음에 멍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 주제 파악을 한 지 한 몇 년 안 돼서 한 10년은 그렇게 멍이 들어서 보내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시를 정말 못 쓰고 인간도 참 무게도 없고 재능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즈음에 상을 받게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이제 김종철 선생님 시에 보면 내 사는 법이 못 박는 일뿐이었다라고 하는 못에 관한 영상육이 있는데 내가 멍든 게 아니라 내가 못을 남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을 주시는 문학수첩 대표님 감공자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문학수첩의 김병우 주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라는 시집이 태어나게끔 제작해 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신 박혜진 선생님 아까 상 받을 때 꽃다발 증정 이렇게 할 때 아무도 안 가져왔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박혜진 선생님 주셔가지고 역시 다행이다 심전심 그렇게 썼고 그리고 시집에 그 해설을 써주신 조감석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설 잘 써가지고 제 시집이 상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은밀하게 제가 그 평론가를 처음 만나서 20몇 년 전에 짧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를 잊은 줄 알았어요. 이경수 평론가님. 네. 그리고 박형준 선생님 제가 약간 서정 씨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박형준 선생님의 시는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차원 평론가님 세 분의 그 탁월한 그 선정으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 아까 제가 성함도 다 받아 적고 했었는데요. 너무 반갑고 제가 상을 받게 된 강계숙 선생님도 한 10년 만에 네,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고 상을 받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같이 상을 받게 된 이희우 선생님, 전철희 선생님 우리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종식이에요. 근데 김종식인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코로나19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시 쓴다고 칭찬 한 번 안 해주셨거든요. 맨날 윤동주처럼 써야지 좋은 시지, 너 시는 진짜 목말라지 못 알아먹겠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김종식 아버지는 상을 안 주셨지만 김종철 선생님은 저에게 상을 주셔서 마치 아버지도 같이 좀 힘을 써주신 느낌이 드는 그런 거라서 제가 좀 울 뻔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시를 잘 쓰고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응원이자 책찍질로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시학상 수상 소감이 있는데요. 먼저 이희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희우입니다. 네, 제가 이 수상 소식을 겨울에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머리가 하얘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니까 이제 한 번 더 하얘져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래도 어릴 때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어릴 때 살던 방이 온 가족의 책을 모아놓은 작은 서재 겸 침실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책꽂이가 쫙 있고 그 반대쪽 벽에 침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매일 그 책등에 쓰인 책 제목들을 보면서 잠들었습니다. 그 책꽂이에는 그 어머니가 대학생 때 읽으셨던 수백 권의 문학 작품이 꽂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부터 그 책에 이제 한 곳이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렵고 난해한 책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거를 어머니가 보시면은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책은 아직 읽을 때가 아니야, 제 손에서 뺏어가가지고 제 손이 안 닿는 책꽂이 제일 높은 칸에 꽂아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나가시면은 저는 이제 원숭이처럼 책꽂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다시 읽곤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 문학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학은 되게 높이 있고 또 흥미진진하고 아찔하고 되게 아주 다정한 긍지와 미반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김종철 선생님의 작품이 그런 것처럼 저한테 문학이 그런 이미지로 늘 기억되고 있고, 이번 수상 소식이 저한테는 그렇게 높은 책꽂이에서 책을 뺄 때의 그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문학의 높이에 부끄럽지 않은 글을 앞으로도 쓰겠습니다. 강봉자 대표님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평론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 오늘 와준 민병훈 작가와 하혁진 평론가, 소유정 평론가와 함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판을 들으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다음은 전철희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앞에 수상 소감이 너무 다 좋아서 약간 부담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시를 써보겠다고 저도 뭐 시 쓰는 동아리랑 뭐 동일활동 같은 것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를 읽고 쓴다는 애들은 대부분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정말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대한 감시관이 뛰어난 애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제 주변에서는 많은 애들이 시를 쓰는 것 자체를 즐긴다기보다 시를 읽고 쓸 줄 아는 나에게 좀 약간 이 나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랑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서정시 좀 서정시를 즐길 줄 아는 나를 이제 즐기는 친구들이 있었고 좀 뭔가 당시 뭐 미래파라고 하는 이런 좀 파격적인 시들을 즐길 줄 아는 나를 또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저도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런 취향이 있었을 때 막 이것저것 시를 찾아 읽어보다가 김종철 선생님 시도 찾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그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종교적이고 뭔가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거룩한 이야기를 하시는 좀 완숙한 시인 선생님이시구나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당시 뭐 고등학생이었던 제게는 딱 이게 맞는 분은 아닌가 보구나 하고는 이제 좀 그냥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좀 잊고 이후에 오랜 시간을 지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뭐 평론을 저도 이제 하고 하면서 이제 또 여기 출판사 이게 대표이시고 뭐 이러셨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하면서 또 한 30대 정도에 이제 다시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좀 이제 예전에 좀 뭔가 경건하고 엄숙할 것 같다고 이제 생각했던 그 시랑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쓰신 작품을 보면 좀 도전 부정적 정신이랄까요? 약간 반항심 같은 거랄까요? 뭐 세상에 대한 불만 같은 거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뭔가 약간 경건하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막 사물과 이런 물상에 대한 시를 쓰시는 분들은 막 반항심 뭐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다고 저는 약간 좀 생각해 왔었는데 그런 게 제 생각이 좀 이제 단면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령 방금 이렇게 시낭송한 그날이 오늘이다 같은 작품만 해도 이제 오늘이 그날이다 좀 떨리나 봅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같은 작품만 해도 이제 뭔가 술 먹고 뭐 화내고 막 욕짓거리하고 이런 것이 뭐 오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그날이 오면 같은 시에서의 그날은 내가 영원해온 이제 이상적인 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울하고 그 친구 불러서 술 먹고 울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그날 그런 게 이제 오늘이고 그런 게 또 이제 그날이고 우리 인생이 뭐 그런 것의 연속이라고 하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 통찰 같은 것을 보이고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김종철 선생님의 시가 단순히 뭐 세상은 참 살기 어렵고 뭐 짜증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뭐 부정적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제 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사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언어로 정제시키고 더 높은 사유로 나아갔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그 학술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제 한번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이제 조금 사실 뭐 제가 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논지를 펼친 건 아니라고 나름 생각했는데 그만큼 뭐 이제 뭐 정리가 안 된 것도 이제 많이 있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좋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시인들이 혹은 이제 뭐 넓은 의미에서는 뭐 이제 김종철 선생님의 시를 꼭 종교시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드물지는 않지만 또 이제 잘 논의가 되지 않았던 약간 천주교적인 시의 사유를 담은 시, 뭐 단순히 뭐 은총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담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런 시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뭐 유신 시대 같은 때부터
이제 건실하게 활동해왔던 많은 시인 중에 한 분으로서 더더욱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신도 이제 그런 연구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제 논문이 그리고 이제 그때 저 말고도 이제 같이 발표하셨던 선생님들 논문이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심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말해 주신 강문자 선생님 등등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종철 시인의 작품 세계 김종철 대표 시읽기 소개를 중앙대 이경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선생님들 배고프실 시간이 돼서 좀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종철 시인의 작품 세계 시리즈 6번째 책으로 김종철 대표시 읽기라는 책을 이번에 내게 돼서요. 네, 오늘 선생님들께 한 권씩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런 건 아니어서 간단하게만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종철 시인 살아계실 때 선생님과 이렇게 인연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딱 한 번 선생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2006년에 이제 문학수첩에 그때 당시에 서울대 국문과 중앙대 문창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는 뭐 그런 평론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설문지를 받으러 문학수첩에 방문을 해서 설문지를 받았고 아마 편집회의를 하는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문학수첩 편집위원 선생님들과 함께 뵀던 게 이제 제가 사실 선생님을 유일하게 뵀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오히려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김종철 문학상이나 뭐 시학상 심사 관련해서 또 인연이 생기고 해서 책을 이제 쓰는 걸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사실 좀 제가 써도 되는 책일까 고민이 있기도 했었는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그 선생님의 첫 시집인 서울의 유서라는 시집의 시들이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대학을 오면서 서울을 처음 올라와서 서울살이를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서울에서 지내면서 제가 느꼈었던 여러 가지 감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오래전 선생님의 첫 시집에서도 느낄 수 있어서 이제 좀 써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 책은 문학수첩에서 연보랏빛 표지로 너무 예쁘게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57편의 김종철 시인의 대표시에 대한 해설을 꾼 그런 책입니다. 그 등단작인 재봉부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한 시는 시의 순례라는 시였는데요. 시로 올리는 기도 같은 느낌의 시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57편의 시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 책이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선생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뭐 이 책이 김종철 시인의 시세계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학교 도서관에 한 번씩 추천을 해주셔도 좋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감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학수첩의 대표이사이신 강봉자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 옆에 건물에서 방에서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네요. 너무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다른 헛소리 할까봐 그냥 써온 거 읽을게요. 7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종철 문학상과 김종철 시학상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을 수상하신 세 분 축하드립니다. 7월 5일 12번째 기일로 절두산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12번째이기도 하고 탄생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탄생 8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 2026년 3월 14일 김종철 시문학의 현재적 의미로 심포지엄을 연 일입니다. 김종철 시문학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저 개인에게도 무척 기쁜 일입니다. 전철이의 김종철 초기시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가 논문상을 받음으로 김종철 시학상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김종철 문학상과 김종철 시학상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느끼며 이 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철 시인이 1968년도에 한국일보에 등단하셨고 1970년대에 서울신문에서 두 번째로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 두 번째 등단하실 때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이름이 원래 박낙천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굉장히 논란이 일었어요. 왜냐 68년도에 상을 받았는데 신인상 받았는데 70년대에 또 받았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었다. 그래갖고는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김종철 시인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두 번째 했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 상금 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두 번째 이렇게 도전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될지는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두 번을 통해서 등단했던 이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두 번씩이나. 근데 70년대에 제가 김종철 시인을 만난 게 1974년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는 잘 관여를 모르는 그런 이야기였고 제가 74년도에 말라서 75년도에 1월 30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 듣게 되었죠.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럼 김종철 시인은 68년에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그 60년대 시인이냐 또 1970년대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1970년대 시인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 60년대 시인도 아니고 70년대 시인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60년대 시인은 시인들이 굉장히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많기 때문에 60년대에서는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목을 받을 수가 없던 그런 입장이었고 또 1970년대는 첫 서두로 친다 그러면 처음이지만 초기지만 또 70년대는 또 젊은 시인들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그 주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여기도 들지 못하고 저기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고 또 그래서 아까 정명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70년대, 60년대 말고 저는 70년대 초기에서 70년대 시인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젊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시학상에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걸로 그냥 의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시인에 대한 재조명,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평론에 대한 걸 갖다 좀 더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꼭 김종철 시인뿐만이 아니라 그 70년대 시인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보자. 저는 그 말씀이 이거 이제 그 제 시학상이 이게 점점 커지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번에는 김종철 씨에 대한 평론이 돼서 이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70년대 그러니까 서울의 유서라는 그 작품이 제가 75년대에 그
첫 애를 임신해갖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 시를 갖다가 제가 원고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뭐 책상도 없었고 밥상에 앉아갖고 제가 그 원고 정리, 그때는 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 정리를 제가 다 하고 그래서 그 시집을 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김종철 시인의 시세계 중에서 젊었을 때 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굉장히 우울했지만 그 젊은이가 갖고 있는 그 감각,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을 반해서 결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시들은 굉장히 원숙하고 또 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 그 감각, 그런 날카로운 감각, 물론 우울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근데 젊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걸 비판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런 시가 나오고 또 그때는 또 생활도 어려웠고 뭐 가난하고 하니까 그런 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젊었을 때 특히 이제 일본 있는 서울의 유서에 나온 시들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들어서 사실 좀 반가웠습니다. 오늘 하여간 참석해 주셔서 오늘 고맙고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못 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뭐 알차게 또 아늑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감사합니다. 깜빡했는데 요 책이 제가 많이 안 갖고 와서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그냥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명수가 많지 않았으면 제가 갖고 올 거 그랬나 봐요. 근데 그래도 하여간 그냥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태 사제 제8회 김종철 문학상 그리고 제3회 김종철 시학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고요. 만찬이 있겠습니다. 자, 수상자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